5월 7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달라스 지역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캐롤튼 한인 쇼핑몰 총격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한승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7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사업 자금 분쟁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한 씨는 투자금 반환과 임대료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 임대료 대신 권총을 가져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라스 한인회 등 주요 한인단체들은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닌 개인적 원한에 의한 표적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인회는 주민들에게 근거 없는 소문 등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재단을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방문 이전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고요. 하지만 만약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동시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보도와는 다르게 이란 측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란의 대미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다라면서 일단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협상 마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거나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키시키안 대통령은 국제법 틀 안에서 종전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해서 이란 내부에서 종전을 향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46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적발해서 의료진을 포함한 무려 3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AI를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지능화된 범죄 수법들이 대거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농무부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스냅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벤츠나 람보기니 등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산 수준에 따른 수급 자격 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즈의 다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고용평등위원회는 뉴욕타임즈가 승진 과정에서 비백인 여성은 우대하고 백인 남성은 차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행정부의 반다양성 정책, 반 DEI 기조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사와의 승진, 그리고 백인 남성 차별과 관련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서양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하선한 승객들이 여러 국가로
흩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는 전염 방식이 전혀 다르고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 시대를 연 CNN을 설립하면서 현대 방송 산업의 지형을 바꾼 인물로 알려진 테드 터너 전 CNN 최고 경영자가 어제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입이다라는 별명만큼 거침없는 행보와 파격적인 활동으로 언론계 그리고 환경운동 등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제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미국 내 호텔 예약률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하는군요.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엄격한 비자 심사 그리고 너무나 높은 물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대회 흥행 전반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북중미 챔스컵 LAFC와 멕시코의 톨루카와의 준결승 2차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가 멕시코 고지대 경기장 원정을 떠났는데요. 고지대 벽을 넘지 못하고 0대4 완패를 당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멕시코에 또 한국의 유명 스타가 방문 중이죠.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을 위해서 현재 멕시코 시티를 방문 중인데요. 대통령 궁의 초대를 받아서 멕시코 정부로부터 기념패를 받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등 마치 보기에는 국빈급 대우를 받으면서 현지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K타운 플라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한승호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범행 동기라든지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그 캐롤튼 한인사회가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달라스 한인회라든지 저 지역 상공회라든지 한인 단체들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 이게 한 개인들 간의 어떤 원한이라든지 금전 관계로 발생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인 타운 내에서 그리고 한인 상권을 둘러싸고 어떤 그런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한인들끼리 또 한인이 용의자고 한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한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좀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69세 한승호 씨의 용의자 어떻게 보면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사업가로 활동을 해오고 그리고 또 캐롤튼 북부 지역 새롭게 형성된 몇 년 전부터 이 한인 타운 스트립 몰 내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또 한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69세 사업가. 많은 주변 지인들은 조금 이제 성격이 이렇게 좀 약간 다혈질적인 뭐 그런 부분들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그런 정도 있고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69세의 사업가인데 진술서를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69세의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업가가 어떻게 총을 들고 그 사업 파트너이자 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걸 넘어서 이제 두 번째 총격 희생자인 조용학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항상 어울려 지내고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리고 극단적인 그런 사건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그런 배경들이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진술서와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사건은 이미 예고된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화요일 아침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 지금은 비어있는 마켓이죠. 마켓 안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깜부스시를 운영하는 69세의 용의자 한 씨가 나타났고요. 밀린 임대료 대신 권총을 들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현장에서 조성래 씨, 그러니까 그 쇼핑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래 씨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주인 유양근 씨와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맡고 있던 올리비아 김 씨와 또 올리비아 김 씨의 남편이 총을 맞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거기서 한 씨가 멈추지 않고 또 한인타운 H마트, 캐롤튼 H마트 그 한인타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자본으로 한인들이 이제 건설한 그런 오피스텔 아파트죠. 더 뷰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하고 투자 중개업을 하고 있던 조용학 씨죠. 영어로 에드워드 슐라이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슐라이, 조용학 씨인데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가 조용학 씨가 거주하는 곳을 집을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올드덴튼 로드 캐롤튼 한인타운 또에 조금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아파트로 이동해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조용학 씨를 살해를 했는데 한 씨는 조용학 씨가 문을 항상 잠그지 않고
평소에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문을 잘 잠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에는 오지 않았던 집으로 찾아가서 그냥 문을 열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두 발을 더 쏴서 현장에서 조용학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다 마친 이후에 길을 건너서 H마트, 횟집을 운영했으니까 H마트 생선 코너로 이렇게 가서 평소에 거래를 하던 담당자들 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들을 들어오면은 그동안 감사했다, 안녕히 계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진술에 의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H마트에 있는 동안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짧은 도주 끝에 H마트 후문 쪽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게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이게 63세의 조성래 씨, 그리고 에드워드 슐라이, 조용학 씨로 알려지는, 네, 그리고 부상자 3명, 올리비아 김 씨, 그리고 건물주 유양근 씨, 그리고 올리비아 김 씨의 남편인 김성우 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부상 정도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를 넘겼다, 올리비아 김 씨 같은 경우에라는 소식도 있고요. 좀 여전히 좀 위중하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지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지금 상황을 뉴스 업데이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활발하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한인타운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뭐 건물주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또 그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상당수가 이제 뭐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이렇게 한인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한인타운 내에서 그 낯선 얼굴들이 아닙니다. 당장 용의자인 한승호 씨도 그 K타운 플라자 내에서 깜부스시를 운영하던, 뭐 작년부터 운영하던 한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오너기도 했고요. 이 가까운 사이이고, 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얼굴들도 잘 알려진 인물들, 오랫동안 또 한인타운에서 투자와 개발, 비즈니스 등으로 활동을 해오던 인물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비극의 결론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가?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 식당을 인수하면서, 뭐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K타운 플라자가 앵커 테넌트가 5년 동안에 4번 바뀔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정착하지 못하는 쇼핑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도 좀 부침을 겪고, 원래는 깐부포차였던 그 자리도 이제 좀 한동안 또 비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가운데 한승호 씨가 인수를 해서 깐부 횟집, 뭐 깐부 스시로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요. 식당 주인이 되면서 그치지 않고 그 쇼핑몰 관련자들의 권유로 조지아주 부동산 투자에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쇼핑몰 관리인,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집에 찾아가서 살해한 조용학 씨에게 7만 달러를 건넸고, 그리고 건물주인 유양근 씨에게 5천 달러, 그래서 합계 7만 5천 달러를 이 건물 관계자들에게, 쇼핑몰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승호 씨의 주장입니다. 진술입니다. 대가가 뭐였느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당연히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투자를 맡기게 된 그런 조건이 조용학 씨가 한승호 씨의 임대료를 이 투자금을 7만 5천 달러의 투자금을 맡기면은 임대료를 대신 내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고, 뭐 보도들에 따르면은 한 3개월 정도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한 씨는 이럴 거면은 그냥 내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거절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한 씨의 주장으로는 올리비아 김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올리비아 김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서 오히려 임대료가 월 2,000달러나 더 오르는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임대료는 더 오르고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맡긴 돈은 찾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는 식당 자체도 이렇게 썩 기대만큼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69세의 어떻게 보면 이민 스몰 비즈니스 사업가에게 작년에 인수한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건넸다라는 그 돈이 뭐 글쎄요, 어떤 분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딱 그냥 봐도 7만 5천 달러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게다가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년의 생계였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일군 용의자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총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참지 못한 분노가 결국 총으로 향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미주 한인 사회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인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이민사회 한인타운 안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또 터전을 일구고 하면서 한인들끼리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융자도 한인들 대부분 한인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도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대부분 또 이렇게 한인타운 가까이 인근에서, 한인타운 내에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한인들끼리 돕고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비즈니스를 일구고 삶을 일구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한인 비즈니스 생태계에 오래된 그런 취약점들도 존재를 하는 게 서로 공감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구두 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 그냥 거래들이 종종 신뢰와 개인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아주 계약서나 공증 없이 몇만 달러 정도가 그냥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나를 못 믿느냐 뭐 그런 말도 이전에 그냥 이렇게 서로 믿고 투자를 한다든지 서로 믿고 어떤 거래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구두 계약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한인들끼리라고 해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외부 창구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그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사기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도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사기 사건, 내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당했는데도 알리지 않고 덮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인들끼리 일어난 일들이고 그런 것에 당한 게 오히려 한인 사회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라는 뭐 커뮤니티에 소문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참거나 넘어가거나 그냥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라든지 정상적인 외부 창구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가 부재하다라는 게 한인들 간의 비즈니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국 법 시스템에서 멀고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민 1세대들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그냥 한인타운 내에서 한인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손해를 봐도 내가 참고 그러다가 그게 또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건이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얽혀진 부분, 계속해서 비즈니스도 너무 안 되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들, 뭐 그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엮여 있겠습니다만 그 일부에서는 그 한승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믿고 함께 투자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배신감, 분노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이 한인 상권, 한인 비즈니스, 한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좀 한인 어제 오전 10시에 한인회와 한인 상공회 등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성명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 사건은 어쨌든 그 사업 분쟁에서 비롯된 표적 범죄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왜냐하면은 그 지역 사회 로컬 언론에서도 한인 사회에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들 하는데, 이것이 한인 상권,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발전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하면서, 그래도 어제 제가 그 한인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K타운 플라자 뭐 그쪽 상권이라든지 좀 다녀봤는데, 뭐 다행히 안정을 찾고 영업 등을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가서 뭐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이 도는 것은 또 이렇게 조금 삼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한인 사회도 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또 그렇게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좀 커뮤니티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또 전해드렸습니다.